경제 제재는 전쟁 없이 다른 나라의 행동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국가들이 사용하는 금융 및 무역 제한 조치입니다. 이는 한 국가가 주요 수출품을 판매하거나 필수품을 구매하는 것을 막아 일반 대중보다는 지도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무역 제재는 한 국가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금융 제재는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 은행 시스템 접근을 제한합니다. 목표는 대상 국가를 글로벌 경제로부터 고립시켜 정부가 운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재는 현대 외교의 한 형태로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평화나 인권을 증진하려는 의도와 달리 제재는 대상 국가의 모든 사람에게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제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북한은 엄격한 무역 금지 조치에 직면하여 경제가 고립되고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이 제한됩니다. 이란의 석유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아 경제가 위축되고 일상생활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종종 정부가 협상하도록 강제하지만 동시에 일반 국민에게는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기본적인 물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제재는 한 국가의 통화 가치를 약화시키고 의료나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사회 전반에 파급되어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정부를 겨냥한 것이지만 제재는 종종 수백만 명의 삶을 뒤바꿉니다. 국민에게 제재는 수입품이 줄어들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해외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접근을 잃고 때로는 생존을 위해 위험한 암시장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예산이 줄어들어 공공 서비스 삭감을 강요받고 때로는 불안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은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할 수 있지만 증대되는 압력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회는 자급자족을 통해 적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삶의 질 저하와 고립을 경험합니다. 제재는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재편합니다. 제재는 유해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도자와 기관을 겨냥하여 변화를 강제하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스마트 제재는 권력층의 자산을 동결하고 사업을 막아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 고통이 취약계층에게 가장 크게 다가와 물자 부족과 인도주의적 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재가 역효과를 내어 정권의 장악력을 강화하거나 반회세 감정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국가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거나 암시장에 의존하여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며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에게 큰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제재는 이제 세계적 위기에 대한 흔한 대응책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처럼 말이죠. 그 효과는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는 있지만 주요 정책 변화를 강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폭넓은 국제적 지지는 제재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고립된 노력은 회피하기 쉽습니다. 수감자 석방과 같은 겸손한 목표는 정권 교체보다 달성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재는 미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갈등을 예방할 수 있지만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때로는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됨에 따라 제재는 주요 외교 도구로 남을 것입니다. 그 진정한 영향은 정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삶 속에서 측정됩니다.